그는 유령. 14살 평범했던 소년 데니, 우연히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 초록빛 눈동자, 벽을 지나면 날아다닐 수 있는 유령 파워를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만화죠. 개성 있는 능력과 디자인을 가진 캐릭터들, 참신한 스토리와 설정으로 꽤 인기 있던 만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는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와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조니 캐스트라는 만화 이름처럼 주인공의 이름 뒤에 특정 단어가 붙어있는 형태의 제목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팬텀이라는 단어 외에 썬더, 라이트닝, 파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오프닝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가습하게 D로고의 유무인데요. 제작자 부치 하트맨 씨의 말에 따르면 미사용 세 번째 오프닝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말은 안. 이 오프닝의 초안은 지금과는 가사가 많이 달랐습니다. 오프닝의 음악은 1989년 퀸의 노래 더 인비저블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니 팬텀을 상징하는 이 D 로고는 시장성 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데니라는 이름 대신 배우 성룡의 이름을 딴 제키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 이름 후보로는 빌리, 케니, 게이비 등이 있습니다. 초아는 덩치가 컸고 금발머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대시 백스터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이 디자인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데니가 유령으로 변신할 때 머리는 흰색으로 변하는데 눈썹은 검은색 그대로입니다. 눈썹도 흰색으로 칠해봤다는데 너무 늙어 보여서 그냥 검은색으로 놔뒀다고 합니다. 데니에게 스푸키라는 이름의 애완 올빼미를 키우는 설정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해리포터와 컨셉이 비슷하다 생각돼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데니 팬텀의 성우 데이비드 카프만 씨의 딸이 아빠를 가끔 데디 팬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데니의 이 유령감지 능력은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니의 친구이자 기계 덕후 터커 폴리, 이 이름은 베버리 힐스 캅의 주인공 엑셀 폴리의 역할을 맡은 배우 크리스 터커의 이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터커는 바느질과 컴퓨터에서는 A를 받았지만 역사는 D, 체육은 F입니다. 또 다른 데니의 친구 고수족이자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인 샘 맨슨, 굉장한 부자인데 할아버지가 이쑤시개에 셀로판지 붙이는 것을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화를 기획할 때 이 캐릭터에게 데니 팬텀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을 주려고 했으나 초능력을 가진 건 주인공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설정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부치 하트맨 씨가 말하길 만약에 샘과 터커가 유령 터널에 들어간다면 데니처럼 반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니의 누나 재즈 팬튼, 이름의 유래는 존 번의 넥스트맨에서 나오는 캐릭터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부치 하트맨 씨의 말에 따르면 티모스의 비키와 권투 시합을 하면 재즈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평소 우울한 샘이 유일하게 활발한 날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날 때. 반면에 데니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산타의 존재 의무를 두고 부모님이 서로 싸워대서 그렇습니다. 칠면조가 자식들을 습격하는 것도 싸우느라 몰랐고 웬 강아지가 데니의 첫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옐로우 크리스마스로 만들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데니의 아버지이자 천재지만 바보인 잭 펜튼, 이 이름은 샤이닝의 주인공인 잭 토런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성격은 프레드 플린트스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화의 배경이 되는 에미티 파크는 1979년 공포영화 아미티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데니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이름은 캐스퍼 고등학교인데요. 꼬마 유령 캐스퍼에서 따온 것입니다. 캐스퍼 고등학교의 킹카이자 데니가 좋아하는 폴리나 산체스, 이 캐릭터는 슈퍼맨의 로이스 레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데니 팬텀의 적이자 데니 팬튼의 친구이기도 한 발레리 그레이,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있게 설치한 연구소 보안 시스템이 유령 강아지의 난동 때문에 개박살이 나버리고 그 책임을 물은 아버지가 실직해버린 뒤 집안이 망하면서 유령들에게 복수심을 품게 되고 누군가가 보내준 도구들을 이용해 유령 사냥꾼이 돼버린 캐릭터죠. 특히 데니 팬텀을 잡고 싶어하죠. 발레리의 인생을 망친 유령 강아지 이름이 쿠조인데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1982년에 나온 공포영화 쿠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영화는 광견병에 걸린 대형견을 소재로 하는 공포영화입니다. 유령들의 왕 파라이아 다크는 DC 코믹스 다크사이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령 세계의 유령들은 크리스마스 날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니의 컴퓨터 속 비밀 파일 비밀번호는 It's Paulina Fenton. 발레리의 집 주소가 Elm Street, Elmerton 46, Elm Street. 공포영화 나이트메어를 언급한 것입니다. 데니의 담임 선생님이신 랜서 선생님, 굉장히 엄격하고 노잼이지만 돈줄 아니 학생들이 위험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괴물한테 덤빈다든가 데니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니켈로디언의 본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동생 사진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여정한 것 같습니다. 일진 대시 백스터는 스파이더맨의 플래시 톰슨을 패러디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또 작가의 다른 작품인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에서 잠깐 카메오로 나옵니다. 데니의 천적인 블라드 마스터즈, 사실 그의 정체는 데니처럼 반유령인이죠.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유독 메디 펜튼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잭 펜튼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은 대학 시절의 친구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블라드는 메디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잭이 만든 유령 세계와 연결된 통로의 초기작을 블라드가 보고 있던 도중 잭이 무심코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그 통로에서 나오는 유령 광선을 직격으로 얼굴에 맞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메디가 잭과 결혼했다 보니 블라드는 잭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속옷니도 있고 이름과 디자인을 보면 뭔가 드라큘라스러운데 원래는 반유령이 아닌 진짜 드라큘라
살아라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이 설정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블라드가 살고 있는 성을 잘 보면 창문이 V자로 달려 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대사랑 유머가 있었지만 잘렸다고 합니다. 데니의 또 다른 모습인 다크 데니. 모종의 이유로 네스티버거가 폭발하여 데니의 가족, 친구, 랜서 선생까지 모두 죽게 되면서 홀로 남은 데니는 블라드에게 향하고 블라드는 데니의 부탁으로 유령 인격 부분을 떼어내지만 이 분리된 데니의 유령이 블라드에게 달려들어 역으로 블라드의 유령 부분을 분리해버리고 그걸 흡수해버리면서 탄생한 캐릭터죠. 인간인 부분은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은 말하지 않는 편도 좋죠. 엄청 강하고 잔인합니다. 수십 개의 유령 보호막 타워를 유령 초음파 하나로 개박살내버리고 유령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파라이아 다크를 섬기는 공포의 기사가 새 주인 다크 데니를 섬기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개간지. Hello, Valerie. And goodbye. 영원히 안녕. 클락워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저지른 악행은 최소 2000개. 사냥감들을 자신의 섬에 전시해놓는 유령 사냥꾼 스컬커. 사실 이런 우락부락한 겉모습은 가짜고 실체는 이 안에 작은 유령입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는데 바로 앰버 맥클레인.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스컬커는 TV 리모컨도 못 찾는다고. 기타로 최면을 걸어 사람을 조종하며 남자를 싫어하는 유령 록가수 앰버 맥클레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한화할수록 머리카락이 불타오르며 힘이 강해지는 설정이라서 노래 가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밝히길 이 캐릭터는 사람이었을 시절에 록 가수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학생과의 데이트 약속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결국 남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집에서 원인불명의 큰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그녀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성우가 타라 스트롱 분이신데 티미 터너의 성우이기도 하며 아캄버스 게임에서 할리퀸을 맡았습니다. Leave us alone, B-Man! Compared to that, it was the Taj Mahal in there. I'll stand over here and make sure Sydney's okay. 여담으로 여기 앰버 맥클레인의 관객들 중에 티모스에 나오는 크림슨 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라드와 스컬커 다음으로 이 시리즈에서 많이 나오는 유령은 조심해라. 난 무서운 상자 요령이다. 프릭쇼는 유령이 아닙니다. 창백한 이유는 빈혈이어서. 하지만 현실 통제 장갑으로 진짜 유령이 돼버렸는데 바로 데니가 보온병으로 흡수, 그리고 인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상대의 모습을 흉내내어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물포는 1999년에 개봉한 샘 레이미의 다크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블라드가 고용했던 하얀 양복을 입은 유령 사냥꾼 집단인 하얀 남자들은 맨인블랙의 패러디입니다. 데니의 먼 사촌인 것 같지만 사실 블라드가 만들어낸 존재인 다니엘 팬텀. 완벽한 반유령 아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니의 유전자를 탈취할 수 있도록 블라드를 도와줬으나 알고 보니 다니엘은 실패작이었고 유령 파워를 계속 사용하면 죽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라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블라드를 배신하고 데니를 도와줬었죠. 그러나 몸은 붕괴 직전까지 간 상태. 블라드는 예상외로 오래 버틴 다니엘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는 발레리를 이용해서 다니엘과 데니를 붙잡았습니다. 데니는 다니엘을 구해야 한다고 발레리를 설득했고 결국 발레리는 설득되어 데니를 풀어줬습니다. 다니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제펜튼의 유령실로 찾아갔습니다. 유령인데 유령 사냥꾼집 지하실에 들어오는 것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 안 들어? 제펜튼의 말에 따르면 이 유령 주사기는 유령들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유령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주사였죠. 데니는 다니엘에게 이 주사를 주입할 생각이죠. 그렇게 둘이 다니엘이 잡혀있는 블라드 마스터즈의 별장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유령 주사기를 투입했음에도 결국 다니엘의 분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페이크다 이 병신. 다행히 다니엘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힘을 합쳐 블라드를 쓰러뜨렸습니다만 당연히 본체는 멀쩡했죠. 몸의 붕괴를 해결한 다니엘은 어딘가로 떠났고 데니와 발레리는 훈훈하게 헤어지며 에피소드가 끝내려는 찰나 그녀는 블라드 마스터즈가 블라드 플라즈미어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발레리는 이제 데니 팬텀이 아닌 블라드를 쫓겠다고 말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블라드와 대립할 것처럼 보이더니 다음 에피소드가 마지막 화. 뜬금없는 마지막 화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토성 근처의 운석이 블라드의 인공위성 폭발로 인해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당연히 모두 실패. 그렇게 예정된 종말에 다들 절망해하던 때 블라드는 전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이 있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는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운석을 막아줄 테니 자기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죠. 그가 말한 운석을 막는 방법은 자신의 유령 파워를 이용해서 운석을 투명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제펜튼에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면서 운석을 향해 갔는데 이 운석은 반유령 성격을 띠고 있어서 유령 파워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는 잭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잭은 무시하고 블라드를 우주에 버린 뒤 잭 혼자 지구로 귀환합니다. 데니는 운석을 투명화할 수 없다면 지구를 투명화하자는 계획을 말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령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유령들을 설득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지구를 투명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운석은 지구를 통과해갑니다. 데니는 전세계에 자신의 비밀을 공개했고 데니와 샘은 연인이 됐으며 터커는 에미티 파크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데니 팬텀은 이 에피소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좀 어이없
없는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데니 팬텀은 끝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뉴욕에서는 시위까지 열렸고 부치 하트맨 씨는 종영에 관한 이메일을 약 2만 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제작비 대비 수익이 별로였다, 직원들 간의 불화 때문이다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부치 하트맨 씨가 데니 팬텀을 왜 종영했는가에 관하여 직접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2002년 3월 당시 니켈로디언의 높은 사람과 저녁 식사 도중에 데니 팬텀에 관한 아이디어를 말했고 그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팀을 따로 꾸려 데니 팬텀을 제작했다. 그렇게 잘 되어가는 도중에 새로운 스튜디오의 높은 사람이 데니 팬텀은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했다. 난 데니 팬텀 장난감도 보여줬는데 대신 라스트 에어밴더 장난감을 만들 거라는 소식도 들었다. 난 이해한다. 새로운 사람이 스튜디오를 이끌게 된다면 그 이전 사람의 방침이나 규율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스튜디오는 항상 흥미롭고 새로운 쇼를 보여줘야 하며 경영진들 입장에서 이 작품은 이제 끝날 때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2006년 당시에 니켈로디언의 대표가 Herb Scannell, 에서 Seema Zargani. 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취소시킨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데니 팬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윗사람들이 컷해서 만일 정상적으로 시리즈가 진행됐더라면 다니엘은 팬튼가에 입양됐을 것이고 다크 데니와의 재대결을 다룬 에피소드를 끝으로 데니 팬텀은 막을 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